웨슬리안 타임즈 창간 기념 인터넷 방송 토론회, 웨슬리안 타임즈의 창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특별 기획으로 올해 9월 29일로 예정된 감리의 선거에 대해 진단하는 인터넷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4차 토론회는 선택 2020 감리의 희망을 찾아서 감리에 더 나은 선거법의 대안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선거법의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시청자들은 바른 정보를 얻고 또 감리에는 바른 정책을 세우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방송 토론을 통해 감리의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제3차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네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최여성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백삼현 장로님, 네, 그리고 우리 유재성 장로님, 그리고 우리 문병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또 인사해 주실까요, 우리 최여성 목사님부터? 네, 저는 서울연의 관악지방 무지개언약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최효성 목사입니다. 강영교회 서호서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백삼현 장로입니다. 저는 중부연의 부평동지방 부강교회 김상현 감독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심호하고 있는 유재성 장로입니다. 저는 중앙연의 양주지방 덕정교회를 섬기고 있는 문병아 목사입니다. 예, 네 분 우리 서로 또 이렇게 만나셨는데 서로 환영하는 마음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네 분의 패널과 함께 토론을 이끌고 진행하게 되는 곽일성 목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운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선거법의 대안을 제시해 보자는 것인데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선거를 치르면서 항상 소송이 따를 만큼 선거에 문제가 많다는 현실입니다.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도 정말 그런 대형 선거들도 잘 치러내는데 우리는 정말 선거를 치르기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렇게 송사가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 최효성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감리의 선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리교 선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리교 선교가 치러지고 있는 그 전체 더 큰 환경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감리교회 선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먼저 생각해 보면 요즘 사회에서 수축사회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팽창사회가 있고 수축사회가 있는데 수축사회가 돼 갈수록 이 소그룹들의 결집력이 강해지고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론에 의하면 감리교 선거가 지난 날들보다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것 같은 형상이 되는 것은 감리교 전체가 지금 수축돼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교 선거를 바라보는 시선을 감리교 선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감리교 전체가 안고 있는 이런 현상과 문제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 지금 현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도 거기서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감리교 선거 안에 내적으로 보면 저도 선관위원 경험을 했지만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연구를 하고 토론도 하고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 큰 선거를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아주 정상적으로 치러낸다는 게 굉장히 힘겨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일정 부분을 위탁한다든가 관리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외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내적으로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고치거나 지원받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감리의 선거에 대한 문제점 우리 문병호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죠. 선거가 지난 10여 년 동안 계속 선거를 할 때마다 소송으로 이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소송을 하겠습니까? 후보자들이
그 선거에 대해서 승복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승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불공정하거나 혹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선관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가 적어도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승복하게 하는 확실한 논리나 확실한 합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선관위가 처음 선거 등록 받는 때부터 벌써 시작할 때부터 이게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면 이번 선거는 그럼 소송이 없겠느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소송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송이 빨리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권자들의 여론을 모아서 정말로 공정선거를 하자, 공정선거를 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해야 되고 그렇게 관철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두 분 단체장님이 굉장히 큰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학연에 의해서 누구 편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저거 누구 편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지만, 단체장들, 특별히 우리 평신도 단체장들은 적어도 그런 문제에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명선거를 위해서 선관위에게 강력하게 정책선거를 가야 한다. 그리고 그 정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대안이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토론했던 많은 이야기 중에 좀 이게 그 단체에서 좀 협의해가지고 그걸 좀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 백삼현 장관님과 말씀을 해주시죠. 네, 목사님 말씀대로 학연으로 그거를 배제하고 나올 수 있는 목사님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평신도 단체에서는 학연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객관적으로 또 냉철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성교회 대표 회장으로서 제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연회장이나 또 이렇게 우리 회원들이 회장님, 아무개는 어떤 분입니까? 또 B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제가 중립을 지키면서 얘기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다가는 또 어느 편을 이렇게 편중해서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A의 장점, B의 장점, C의 장점만을 얘기해 줍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평신도들은 자기 것 소신껏 이렇게 투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목사님들이 학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평신도는 나름대로 최소한 여성교회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을 본받으셔가지고 학연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정말 이분이 됐으면 하는 사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당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본인도 선거를 하면서 물질도 좀 이렇게 식사도 대접받고 한 거를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약소한 표로 지게 되면은 본인이 돈을 좀 덜 써서 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만한 어떤 틈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소송으로 가고 그러는데, 옛날에 속담 그런 말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냐? 그거에서 이겼다고 졌다고 그 사람은 무흠하고 이 사람은 흠이 있다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없애야 되겠지만은 이번 선거만큼은 정말 우리 감리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여기를 살릴 수 있는 분이 그런 분을 뽑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유재성 장로님도 우리 감리의 선거 문제점들 현장에서 많이 이제 경험도 하시고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말씀을 해주시죠.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지도자를 뽑는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신앙적이고 또 민주적인 그런 방식으로 공명정대한 선거를 통해서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데 아전인수격법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거법이나 선거관리세칙이 지키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이미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 서로 다 자명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밝혀졌습니다만은 지금 그를 수정하고 보완할 시기 그런 상황이 못 돼요. 지금 상황은 선거를 코앞에 뒀기 때문에 이제는 출마하는 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법을 집행해야 할 그런 자리에 오르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내가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지
하는 판단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이제 선거권자들과 또 이렇게 소통이 되거나 홍보가 되는 측면에서 또 선거권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지도자를 뽑는 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감리교회의 장래가 달린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선거권자들도 의식 수준이 좀 높아져서 기도하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신령상의 문제가 없는 분인지 또 정책이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바랄 볼 만한 희망을 가질 만한 지도자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선거에 임해서 소송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힘쓰는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요. 설령 우리 감리교회에서 행한 선거의 결과가 나올 때 승복해야 된다. 우리가 해놓은 우리 행위 스스로를 누워서 침뱉기격으로 욕보이고 설에 이렇게 나쁜 이미지를 심어준다는 것은 정말 이거 선교하고 영혼 구원하자고 하여 가장 우리 가진 기본적인 그런 목표가 상실되고 그런 또 교단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스스로가 자중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임할 때 소송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법에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선거법을 또 관리하는 선관위의 또한 책임과 사명이 또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 좀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감리교회 지금 현재 선거법에 가장 큰 문제 뭐 하나만 뭐 이렇게 집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없으면 또 뭐 저는 그 선거법을 읽어봤더니 네. 가장 처음에 선거법의 목적이 나오더라고요. 네, 목적이 공정하고 신앙적으로 네. 민주적으로. 근데 그건 이제 방법에 대한 얘기이지 정말 장정에 실린 우리 신앙인들의 선거라고 하면 목적을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라든가 좀 그런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다투어 나갈 때도 그 틀 안에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그 3차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거법을 이렇게 들춰보면 불법에 대한 그 너무 그 금지 규정. 피해 의식이 많아가지고 금지 규정이 너무 많고 그래서 선거가 정말 그 꽃이 될 수 있는 어떤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너무 약화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불법에 대해서 강한 조치를 더 요구하고 그리고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유권자들이 받고 서로 토론하고 하는 이런 민주주의 모습이 활성화되는 그런 선거법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뭐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명환 목사님도 그 부분에 저는 선거 일을 정기총회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15일 사이에 10개의 연회를 다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선거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계속 선거운동을 하니까 오히려 더 피곤하게 되는데 아싸리 딱 선거일을 한 달이나 한 달 반, 두 달이나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 고전에는 선거운동 할 수 없게끔 그리고 그때 선거운동을 바로 시작해서 예비 후보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서로 이합 집산을 할 수도 있게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거 다 인정하고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나와서 후보자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데는 그 사회에서는 서로 그 경선도 하잖아요. 왜 우리는 경선을 못 합니까? 그리고 서로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이렇게 선거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이렇게 같이 함께 정책을 나눠봤더니 비슷하다. 근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 같이
단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선거법이 너무 기계적으로 돼 있다. 그리고 책상에서 만들어서 그런지 너무 딱딱하고 책상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우리 백삼현 장로님도 말씀을 좀. 이게 지금 선거법에 금지 사항이 나와 있다고 이대로 지키고 있는 후보는 한 분도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주 전에 그 전에 안 했을까요? 벌써 1년 전부터 물밑 자국은 다 하고 있었고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뽑을 사람이 없대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사람도 이런 부분이 싫고 이 사람도 이런 부분이 싫은데 저 사람이 나오면은 투표하고 싶다 이런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너무 극한된 그 후보를 뭐 이렇게 서로 나눠 먹기 식으로 요번에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본인들이 정해서 나오다 보니까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뭔가 세상이 바뀌었으면 후보자도 혁신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그 이제 제비뽑기 얘기도 저희가 했었던 거였는데 누군가가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도 같이 나와서 이렇게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해야 되고 지금까지 요번에는 나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하고 이렇게 해서 큰 교회라든가 인지도 있는 사람인가 좀 파워 있는 사람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제가 느끼는 거는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영성이 살아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목회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기회가 돼서 나와서 감리회를 개혁시키고 혁신시키는데 앞장서게 하는 그런 선거법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유재성 장로님도 말씀을 이어주시죠. 이게 법이 존재하는 것은 그 법을 지키라는 것이고 지키자는 약속이고 그 공동체의 공동선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뭐 이렇게 법을 규정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법이 필요하고 규정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거법이나 선거관리 세칙은 어찌 보면 다 실천하고 지킬 수 없는 그런 이론적인 법으로 되어 구성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문제 속에서 또 하라고 하는 선거운동의 23조 선거법의 23조 6개 항목과 하지 말라고 하는 24조의 14개 항목에 대한 것은 숫자로 봐도 너무 이걸 좀 폐쇄적으로 이 선거운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항목수를 보더라도 그런 느낌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자율적으로 자신의 소신과 정책을 충분하게 소통하고 선거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선거법으로 지금 개정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처음에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불법 당시의 선거법 위반으로 징벌 조항이 주로 1년 정직의 2년 또는 4년, 5년의 자격, 회원권, 비선거권, 선거권의 정지 정도가 지금 벌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벌칙도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의 선거를 치른 이래 한 번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저는 봐요. 이걸 좀 엄하게 적용해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당선도 취하가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모범 그런 모델 케이스가 있으면 그렇게 불법하거나 엉터리 선거를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당선만 되고 나면 뭐 그냥 다 유야무야 넘어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끌어가니까 이게 뭐 웬만한 불법을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선거 그런 문화 풍토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데 많은 우려와 염려를 갖게 되고요. 좀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좀 그런 우리 신앙적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이런 부분도 후보자로 나선 분이나 선거를 가진 선거권자나 뭐다 좀 더 조심스럽고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선거에 임하게 되면 소송 문제도 좀 적어지고 없어지고 또 은혜로운 그런 지도를 뽑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예. 지금 장정 의원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장정이 이번에 허술하다는 얘기 들을 적마다 제가 좀 가슴 찔립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장정 의원은
대부분이 장정위원 어떤 사명감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장정위원이라는 거를 듣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렇게 오다 보면은 3개월 동안에 이거를 다 해서 바꾼다는 것이 그럼 졸속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정위원은 이 장정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인드가 장정을 고치려는 마음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이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고칠 마음이 1도 없는 사람이 딱 장정위원을 들어와서 지금 법이 좋은데 이거를 왜 바꾸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지금 이 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감내가 힘든데도 바꿀 의지가 없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거 장정위원으로 이렇게 뽑을 때는 걸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정위원이 됐으면은 3, 4개월 물론 그 전에 이렇게 교리장정을 보긴 하지만 3, 4개월 깊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알만 하는데 끝나고 그 다음에 장정위원이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바꾸다 보면 또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한 번 하신 분이 한 번 더 중임을 하시든지 재임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완성하는데 전에 있었던 본인이 어떤 장점 단점 걸 보완을 해가지고서 한다면은 지금 같은 졸속이 아니라 이 교리장정이 좀 더 완숙하게 이렇게 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이 법을 보면서 아쉬워들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만들기까지 고성도 오갔고 힘도 들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과로 봤을 땐 그렇게 힘든 거였지만 이게 이런 모습이지만 이런 거를 갖다가 완성도 있게 가려면은 장정위원의 그 자격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잠깐. 말씀 조금 그 짧게 지금 해주시죠. 선거법 중에서 문제가 아까 우리 백성현 회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잘못돼 있어요. 의회법에 보게 되면 선거권자 여성분이 15% 명기가 돼 있어요. 네. 그것도 53가 아니라 사실은 저희 때만 해도 50대인데 지금 51세부터 59세가 지금 차별을 받고 있는 꼴이 됐어요. 지금 법에 보면. 그래서 50세 미만이 아니라 50대 미만으로 50대. 사실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안 고쳐진 건 뭐 나중에 자구수정하면 될 것 같고 선거법에는 지금 여성이 가능한 30%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근데 가급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30%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지금 잘못된 오타가 됐든 아니면 옛날 법과 지금 법을 그 고치는 상정 과정에 지금 뭔가 큰 이게 잘못된 거죠. 건데 네. 의회법에는 15% 픽스됐어요. 네, 됐어요. 50세 미만도 15%, 네. 여성 대표도 15%. 15%가 돼 있어요. 근데 선거법에는 지금 가급적 30%가 여성, 장로 된 연급순 관계없이 여성으로 30% 가급적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느 법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선거권자의 자격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지금 아까 선거법에. 그럼 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라도 어떠한 긴급한 조치를 통해서도 법과 법이 상충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문병환 목사님 말씀. 시행세칙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후보자의 등록 심의를 할 때 8조 5항에 보면 심의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후보자의 자격 여부의 안건은 제적 3분의 2 참석과 참석 의원 과반수의 이상의 표결로 후보자 등록의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정치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 말씀대로 하면 3분의 2의 참석의 과반수 이상의 표결을 못 받았을 때는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곧 소송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거 감시 업무, 지금 선거 운동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지금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갖추고 가서 선거위원회에 고발하면 그 고발한 것이 제적위원 3분의 2 참석,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후보자의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고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 선관위가 서클화되거나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하면 이미 선관위가 오염되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으면 이게 도무지 이 선거가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린 것이 공정성과 합법성을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것의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당장 지금 네 분이 지금 후보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네 분이 후보를 하겠다고 뛰어다니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흠집을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이 고발이 이런 선거법에 의해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법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핵폭탄을 눈앞에 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된다. 그건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이게 패널이 백날 얘기해도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번 선관위는 만약에 또다시 재선거가 되면 고발해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그런 결의를 가지고 우리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관 말씀. 저는 선관위가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만 걸러진다면은 거기서 끝날 수 있는 거를 선관위에서 그냥 통과를 시켜서 그 후에 이렇게 굉장히 열원화되고 힘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 이거는 에피소드지만 전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어느 A라는 분이 감독 후보로 왔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그 험을 갖다 탄원서를 이만큼을 갖다 선관위한테 줬으면은 그걸 일단 훑어보고 이분의 이게 진정이 있든 없든 간에 이 사람은 20년 동안에 무음하지 않았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선관위에서 걸려서 후보로 해서 그 등록을 안 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갖다 등록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하나는 지금 완전히 교회가 완전 초토화돼 버리고 성도들이 울고불고 있는데 얼마나 선관위가 무책임한 겁니까? 그래서 정말 선관위가 되신 분은 감리의 진흙탕을 갖다가 그걸 막는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강권적으로 모든 일을 보시면서 투철하게 일을 해결해 갈 때 거기서 더 혼란하지 않고 멈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다른 뭐 관심을 우리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뭐 또 계속 연관되니까요. 네, 잠깐만 계시고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자격 여부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지난번 1차, 2차 때도 논란이 되고 또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피선거권은 뭐 현행도로 하자, 또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또 선거권은 확대하자, 그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견해를 나타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를 앞두고서도 피선거권의 문제, 자격의 문제가 지금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지방 뭐 경계법의 문제, 또 연한의 문제, 또 다르게 여러 가지 직무 대행의 중립적인 어떤 문제,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없잖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관심에 또 토론을 조금 제가 이어가려고 합니다. 1차 때, 2차 때도 뭐 같은 관심의 얘기가 있는데 피선거권 또는 선거권의 자격 여부에 대한 어떤 말씀, 우리 최성 목사님부터 좀 차례로. 그 선거권과 관련해서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의견들이 주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확대해봐야 결국 정치적인 입김이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지. 이것 자체만으로 뭐 선거 분위기가 쇄신된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유권자를 넓히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활동들이 그렇게 보장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유권자들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 없이 단지 유권자를 늘리면 깨끗해지지 않겠냐, 뭐 그건 너무 단순한 그 생각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피선거권과 관련된 문제는 자격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시기상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것을 다루는 전문 그 연회나 총회에 그 입법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올 때 이게 선관위도 사실은 이걸 다 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거는 행정재판을 통해서 합법성을 판결 받아와라 라든가 이런 어떤 그 유관한 기관들을 이용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관위가 운영을 한다면 훨씬 더
그 보장이 되고 네네. 권위 있는 그런 처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문병환 목사님도 이 선거권 또 피선거제 자격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번 우리 말씀을. 최효성 목사님 의견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저는 준회원 허입할 때 나이가 몇 살일까? 30에 돼야 됩니다. 30 지금은. 아니 30 된 사람이 무슨 판단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정치에 휘둘리겠습니까? 난 감리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감독회장이 정말로 행정적 수반이고 영적 지도자라면 감리교의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서 투표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좀 확대하고 싶으면 난 평신도들도 무슨 장로님들만 투표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감리교인들이 158만, 150만, 130만 감리교인들의 전체적인 투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허입하면, 감리교 입회한 사람에게는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 한 표, 평신도 한 표, 이게 무슨 그거 정치적인 노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선거한다면은 대통령이 전체를 뽑듯이 모든 감리 회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거 투표권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 목사님 말씀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그보다 경험이 많고 나이도 찬 분들이 지금 사실 선거에서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아니, 인원이 섹터화됐기 때문에 휘둘리지 더 열리면은 안 휘둘린다고 과거에 생각합니다. 감리사 선거를 지방에서 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수행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방이 정치화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시행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화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선거를 치를 때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을 듣게 돼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본인도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 반론하면요. 네. 중재를 해야 선배님들이 늘 하는 얘기 그거였어요. 우리가 저 투표권을 확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에 오염이 된다. 네? 아니 거기는 그 선거 오염되는 것이 무서우면 본인들 깨끗하게 하죠. 왜 오염을 얘기합니까? 내가 선거권을 확대하지 않자는 게 아니고요. 선거권을 그냥 이 상태대로 확대를 하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사전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미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배웠고 30이나 되면요 한 가정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감리교의 평신도들이 무슨 유권자 교육을 받아서 투표를 합니까? 그다음에 우리 지금 투표 18세, 18세로 확장이 됐는데 국민투표가 그 아이들 지금 유권자 교육 받은 아이들만 투표합니까? 아니 할아버지도 하고 할머니도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감리교의 영적 행정적 수반이라면 적어도 감리교 구성원의 전체 의견을 받는 사람이 되면 지금같이 이렇게 금권이니 학연이니 나 학연 선거가 완전히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고 오히려 정책을 통해서 더 많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지 않겠는가. 예, 그런 관심에 좀 더 붙여서 우리 장로님들 말씀을 좀 들어보죠. 예. 우리 백사면 장로님 말씀을. 저는 선거권자를 확대하는 거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도 하에서 그렇게 확대를 한다면은 지금 모르고 자기가 선거권자가 됐는데 자기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위에 사람한테 묻게 돼 있어요. 그럼 위에서 요번에는 이 사람을 하면은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치인들을 뽑을 때는 이 TV 토론이라든가 알려지고 많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보적이고 이 사람은 보수적 이렇게 알기 때문에 18세도 거기에만큼 투표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의 깜깜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느 교회 그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이야. 그분 괜찮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러면 가는 거지. 정책이 확실하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 확대만 해놓는다면은 어느 표를 더 멀어지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다고 봐요. 물론 안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확대하기 전에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이 피선거권자도 몇 사람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요 사람 다음에 요 사람이니까 나와서 그렇게 미는 것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많은 정책을 들어보고 정말 신선한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는 이 사람 한번 밀어주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느끼는 거는 뭐냐면 저도 나이든 보수적인 사람이긴 하지만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책이 좋아도 나에게 불리하면은 절대로 편 안 들어요. 그거를 일명 수구 세력이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리회가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내게 이로운 쪽으로만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요. 근데 그런 사람일적으로 더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거는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밑에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쫓아가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깨어나야 되고 정책이 좀 더 알려져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늘린다면은 몇 사람이 좌지우지하지 않고 금권 선거는 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보안이 뭐가 먼저인가 그거는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유재순 듭니다. 장관님도 말씀을 네, 해주시죠. 뭐 근본적으로 백정환님과 뜻을 같이 하는데 다 두 목사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기본권이고 참정권인데 당연히 사회비 18세가 되면 다 선거권을 주어주는 것이라 사실 다 확대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최 목사님이 염려를 하셨고 또 감리교회 내에 우려가 지금 각사 안수받고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에 힘을 기울여도 정말 그 교회가 자립하고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데 정치 선거에 휘둘려서 먼저 그런데 끌려다니고 와라 가라 하는 그런 풍토에 많은 우려와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견이 다 맞는 얘기고 정책 선거화되고 이것이 자리가 잡히게 되면 선거권을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저도 아주 확실히 있게 얘기를 합니다. 연회원 전체로 해도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전교회는 좀 무리하더라도 어쨌든 연회원 전체는 선거권을 줘도 그게 무방하다. 단 선거 풍토가 지금 이 풍토이면 안 되고 네. 지금 이게 정책 선거로 변화되고 자리매김해서 그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또 할 수 있는 그런 선거 풍토가 주장되는 걸 전제로 선거권을 더 늘려야 된다는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저도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네네. 실제로 그 선거권자를 확대시키는 것과 정책 선거하는 것 이것은 같은 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책 선거를 하면 선거권자를 확대해도 좋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선거권자를 확대하면 정책 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획기적으로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연회원 정도뿐만 아니라 기독교 대한감리의 모든 입교인들은 다 한 표씩 준다. 그런 정신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무슨 학연이니 뭐 이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적어도 뭐 큰 교회는 많으니까 많은 표를 얻겠다. 그 교회만 한국감리교회 135만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국의 감리교인들에게 한 표씩 주겠다. 그러면 난 감리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획기적인 안으로 한번 제안합니다. 것 같은데 제안. 교회가 이제는 학연화돼 버려요. 교회 자체가. 근데 너무 있잖아요. 저 교회가 어느 학교 아니 출신 근데 중요한 게 목회자. 중요한 목사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자꾸 우리 스스로가 지금 있는 상태를 깨트리기 위한 대안을 내야 되는데 이 대안이 나는 그것이 이게 우리가 감독 선거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목회자들이 정치화됐느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에도요 이거 관심 있는 목사는 몇 명 안 됩니다. 다 그 관심 없습니다. 선거 안 하는 친구도 많고요. 그러니까 패널들 의견은 다 동일한 것 같아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그 준비도 필요하고 동시에 이런 절차들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설명을 좀 사모님께 해야 말씀을 좀 질문까지 드려서 말씀을 부탁하겠습니다. 선거권자 확대 문제는 대부분 동의를 하시는 입장인데 이 피선거권자의 자격 문제가 매 선거 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또 그것이 송사의 아주 주요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를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여 년의 감리교 사태가 또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어떤 관심에 염두를 두고 말씀을 좀 계속해 주시죠. 피선거권은 감독은 정예원으로 만 20년, 물론 장정에는 만이라는 말이 좀 없습니다. 20년 20년 이상 무음하게 심의한이로 일단 돼 있고요. 네네. 감독 회장님의 피선거권은 정예원으로 25년 무음하게 심의한이 일단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서 얘기하는 수치는 만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4월 15일 총선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적용됐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고령연금을 혜택받는 시점도 65세가 되는 24시 정영시가 돼야 그 이후부터 혜택이 되는 그런 아주 법은 명확합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25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문제는 이미 총회 장정 유권 해석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2008년에 중앙연회에서 이종현 감독님이 출마하시면서 그건 연예 감독이니까 그 법은 지금 고쳐지지 않았으니까요. 이종원 감독님 출마하실 당시에 20년 심의한의 날짜에 대한 개념을 해석해달라고 장정 유권에서 요구한 경우가 있어서 해석, 재해석까지 하는 사례가 이미 판례집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되냐면 감독은 만 20년 소가로 열고 240조 이상을 무음하게 심의하니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감독회장에 적용하면 만 25년 300개월 이상을 무음하게 심의하니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장정 유권 해석이 이미 나와 있고 판례집에 나와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이 지금 아마 이제 화두가 되고 선거권에서 이 문제 때문에 혼란하고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법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혼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은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지혜롭게 잘 부부하고 해야 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법을 적용해서 감리교회 제2, 제3의 소송이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정말 깊은 고찰 속에 선거가 관리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백삼현 장관님도 이 부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피선거별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이제 변호사에 따라서 유권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어느 변호사님은 가능하다, 또 어느 변호사님은 안 된다 이러는 것 같은데 정말 이걸 지혜롭게 잘 판단해가지고 소송 이런 게 없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입법을 했는데 재적위원 3분의 2 참석에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표결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목사님, 그거는 심의분과에서 과반수 의결이 일단 대대고요. 그다음에 그 자문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의견이 전부 돼서 전체 회의에 올려지는 겁니다. 그때 3분의 2 출석이 돼야 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과반수 의결이 되는데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되지는 여지는 개연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죠. 그럼 다시 소송 아니겠어요? 소송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바로 소송이 배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해왔지. 근데 지금 다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소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감리교 선거는 앞으로 소송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선관위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토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학연, 또 금권, 이런 조직 선거, 또 관행적인 이런 선거의 방법들을 우리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또 인정하고 또 경험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이걸 좀 획기적으로 극복하고 정말 새로운 어떤 선거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때라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어떤 대안적인 관심들이 이제 더 많이 좀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돈 안 쓰는 선거 또 부정 선거를 넘어서서 정말 정책들이 충분히 토론되어지고 또 발표되어서
그분의 인성이나 인물됨과 영성이나 이 모든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좋은 그런 어떤 선거 환경을 만들어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안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토론을 이어가고 싶은데 우리 최유성 목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아까 3차 때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건데요. 이 학연 금권, 우리 내부적인 이런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더 큰 눈을 뜨고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위기의식은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둬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고 바른 현실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국 토론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봐요. 뭐 한두 페이지의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필요하고, 그분의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도 또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동안 감리교 안에 없었던 게 선거 후는 뭐 완전히 무책임이거든요. 어떻게든 선거만 되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한 번 정도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 감독회장 본인을 위해서나 아니면 우리 감리교 전체를 위해서나 중간 평가 성격 혹은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가를 팩트 체크해서 그 우리 유권자들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이 선거가 이렇게 치열해지는 것은 뭐 감독 본인에게 쏠린 어떤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감독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 본부 직원들 인사 문제 이게 승자 독식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개인적으로 봉투를 받았으면 뭐 50배를 주시겠다고 우리 감리교 선거에서 50배 주신다 그랬나? 아니요, 1,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포상제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정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은 당사자이기도 하고 돈을 요구한 기관이나 단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고발한 자들에게는 익명을 보장해주고 포상하는 제도가 합법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문병환 목사님. 그렇게 해도 심의분과위원회 가가지고 3분의 2가 안 넘어서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불씨더라고요. 제가 저는 적어도 감리교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시는 매니페스토 운동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정책은 공룡불입니다. 사실은 이 정말로 정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직 후보자들은 당선이 되는 순간 내가 일을 시작하는 때고 우리 감리교 감독회장은 당선이 되는 순간 당선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후보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는 거예요. 선거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시작이 아니라 이런 방식은 아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정책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정책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정책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미 늦은 거고, 그러다 보면 본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틀에 학습되어 버리는 거고, 그러면 또 여러 회의 뛰어다니다 보면 정말로 정작 해야 될 감리교의 개혁이나 새로운 변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계속 이 언론이나 혹은 이미단체라든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관위가 그걸 찾고 있는 거거든요. 닫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미단체들 혹은 언론사, 우리 감리교도 언론사가 3개, 4개나 있지 않습니까? 그 언론사들이 계속 그 요구를 하는데 후보자들에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싶어 하는데 그 묻는 것조차도 못 묻게 하니 이게 무슨 정책 선거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다면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 선거를 위한 그런 부분에 좀 전향적으로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목회자들은 이미 오염이 됐어요. 뭐로? 학연으로 오염됐어요. 학연에 의해서 학연은 뭐 혈연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성별도 바꾸는데 이거 학적은 못 바꾸잖아요. 이건 완전히 픽스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평신도들의 이해가 중요하다. 이미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뭐 그 사람들을 바꿔라 이렇게, 물론 그 중에는 이게 학연을 넘나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것이 있다면 평신도들이 좀 이번에는 정책에 대한 투표를 하자. 그래서 평신도 단체들이 나서서 이번 선거는 우리가 정책을 보고 투표하자. 우리 회장님 미리 정하지 마시고 누구 찍을 거. 정책에 대해서 정말 비교해서 이분 정책이 훌륭하다. 이분 정책의 감리교의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인연이 있고 내가 뭐 이렇게 그거 있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 미루라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저분을 보니까 감리교의 미래가 밝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열린 자세가 없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선거에 임하면 정책 백날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마음에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런데 평신도들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감리교의 희망은 이 감독회장을 정책적인 부분에 올바른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그 희망은 저는 평신도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백삼년 장로님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부담감을 느끼지만 어떤 또 자부심도 느껴집니다. 저는 군권 선거를 막는 거는 그 제공한 그 후보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돈을 봉투를 전달하는 사람들도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 금권 선거로 어느 분을 제가 소송했을 때 그 돈을 제공한 사람은 지금도 떳떳하게 그냥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정치 세력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느 후보자를 찾아가서 내가 얼마를 갖다 동원할 테니까 뭐 억 단위, 몇억 단위 이렇게 요구하는 순간 그 사람은 거기에 이미 올무에 끌려드는 거예요. 자기가 이 사람이 나중에라도 당선이 돼도 내가 이거 분다 이러면은 안 되니까 시키는 대로 자리 주려면 주고 이렇게 다 보면은 감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계속 타락이 돼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단호하게 끊을 거고 이 감독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뜻을 묻고 그리고 정직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군권 선거를 없애는 거는 그 본인한테도 문제를 물어야 되겠지만 죄를 물어야 되겠지만 옆에서 수발거리면서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엄격하게 그 사람에게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그런 제도를 바꾼다면은 좀 더 이 군권 선거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학연에 그 얽매여 있는 거는 그거는 뭐 어떤 걸로도 끊기 힘들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평신도들이 옛날에는 제가 옛날에 그 아주 어렸을 때 생각나는데 투표를 국회의원을 뽑는데 무슨 뭐를 하나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니까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유 이걸 바꿔서 안 뽑으면은 내가 양심이 없지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감리의 교인들은 누가 뭐를 요구해도 받더라도 또 아니면은 이 사람은 아니다 하면은 자기의 소신껏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계속 활성화되고 정책 제도가 활성화된다면은 분명히 금권 선거는 사라지는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이렇게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얘기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무엇보다도 웨슬리안 타임즈가 창간 기념으로 2020 감리교회 선거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시작된 게 우리 감리교회 변화를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나라는데 큰 기대감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수고한 시대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우리가 정책 선거로 가야 한다는 부분은 모든 패널분들이 다 똑같이 동일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현 선거 문화나 풍토는 그렇게 지금 법적인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토의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건 시간을 가지고 보완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 오늘 이 토론회를 시발점으로 시작으로 후보 토론회라든가 각 기관의 평신도 물론 선거권자로 국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평신도들의 자질 향상과 또 이런 부분에 관심과 또 판단력을 더욱 높여주기 위한
토론회를 계속해서 좀 했으면 좋겠고 네. 특별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발표가 아니라 토론회 형식으로 해서 서로의 정말 아주 뭐 부질싸게 서로 험담하고 뭐 운담패설하는 부분이라면 사회가 제지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선에 지금 필드에서 떠오르는 뭐 어떤 후보자에 대한 신상의 문제나 알고 싶은 문제들이 있는 거는 뭐 과감하게 저 질문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토론회가 이루어져서 네. 물론 거기 참여도도 떨어지고 처음이야 뭐 그렇고 지금도 상황을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이 토론회 문화가 계속 또 활성화되어져서 이 선거권자들도 관심하게 되고 그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자질과 또 지도력도 검증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참고가 돼서 또 투표에도 그걸 분석해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많이 마련해가는 것이 이 금권 선거도 맞고 네네. 또 정책 토론회로 가는 그런 진행길이 되지 않겠냐. 또 하나 더 나가서 이 언론기관이 지금은 법으로 안 돼요. 저 선거 금지 24조에 18인가 그럴 거라고 있는데 후보 추대나 여론조사를 지금 못하게 돼 있죠. 근데 이런 언론기관이나 객관적인 교계 언론사들이 일정 그 한계까지 선거일에 어느 한도까지 날짜를 정해서 여론조사도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 어느 연에는 평신도 단체들이 후보를 좀 단일화해보자 이렇게 극성스럽게 뭐 금권 선거 돈 쓰고 밥 사주고 이게 분위기 나쁘게 해서 선거 후에도 연예가 둘로 갈라져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하나를 먼저 하고 나중 하는 식으로 좀 조율을 하자 했는데 이게 또 선관위원회에서는 불법이라고 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좋은 선의의 뜻을 조정하고 하는 제도를 좀 열어줘서 선거가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를 창출하고 은혜로운 그런 선거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모색해주고 정비해 가야 되는데 그걸 자꾸 막아요 못하게.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상태.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관계자들에게 좀 어필되고 반영돼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감리교의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그 일 처음 초석이 되는 2020 우리 웨슬리 타임즈가 한 토론회가 아주 의미 있는 좋은 토론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로님께서 이렇게 대안적인 관심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도 제안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토론회를 활성화하는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언론사들의 연합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오는 어떤 후유증이랄까요? 이 비대면의 문제. 그래서 오히려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또 논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거 공영제라든지 다른 어떤 관심에서 이 금권 선거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대안이 또 고민되어지고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토론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누고 싶은데 다음 선거, 이번에는 뭐 선거법에 여러 가지 미비한 점도 나타나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권의 문제, 또 선거권 피선거권자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없잖아. 불안정한 어떤 선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염려들이 앞서는 상황에서 정말 이런 선거를 좀 극복하고 다음에 또 미래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감리교 선거가 좀 문화적으로 또 바뀌고 바르게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방향의 문제에 대안적인 관심을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백상현 장로님 먼저 하실까요? 네. 나폴레옹은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을 때 윌리엄 월버퍼스는 영국의 의원으로서 이 노예제도를 폐지시키기 위해서 20년을 싸웠습니다. 죽기 열흘 전인가 그것이 통과됐습니다.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사가 또 이렇게 탄생이 돼서 이런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신 것만 해도 우리 감리에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바뀔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는. 그러나 이거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토론회장이 넓어지고 또 언론사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한다면은 분명히 정책 이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고요. 금권 선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감리회가 건강하게 회복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이미 결론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우리 언론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재승 장관님도 말씀을 좀 마무리 발언이랄까요? 네. 2020 우리 웨슬리 타임즈에서 시행한 이 토론회 아주 유익했고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은 이 토론을 축복하듯이 또 비가 소록소록 내려서 더 이렇게 토론하기 좋은 그런 아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요. 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토론회가 첫 시작으로 더 많은 그런 그 기관과 또 선거에 관련된 후보자, 선거권자들 모두에게 이런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좋은 지도를 뽑는 일에 서로 도움이 되고 협력하는 그런 일로 결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웨슬리 타임즈 관계자들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이후 깊은 관심과 기도로 여러분이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두 분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의 기회가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정말 감리교회가 이 선거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고 또 보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야 될 텐데 바로 정책 선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패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관심에서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감리회가 정말 진보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대안들을 모색하면서 정말 이번도 중요하지만 또 다음 선거까지 그래서 정말 든든하고 또 신뢰받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 최성 목사님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잘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시죠. 사회자께서 정리하시면서 신뢰받는 그런 우리 교회, 교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려면 사실 사회적 자산이 좀 풍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토론 중에도 나오지만 무엇을 얘기해도 신뢰가 없기 때문에 법으로 아무리 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될 것 또는 그것이 공정하게 시행될 건가에 대한 확신들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나누지만 누가 책임자가 되시든 감리교 내 사회적 자산, 서로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그런 발걸음들을 내디뎌야 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막힘없는 토론들이 곳곳에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밀실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없도록 모든 회의들은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든가 하는 이런 사회적 자산을 쌓아 나가는 일이 사실 공정한 선거를 향해서 나가는 그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웨슬리안 타임즈의 기대가 큽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윤병환 목사님 말씀은 이제 네, 우리 최효성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선거는 이 축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년에 한 번 감리교회가 새롭게 될 기회입니다. 또 4년에 한 번 문제를 봉합하고 새로운 시대의 어떤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일들을 시도해야 될 때입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4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것이 한편은 굉장히 큰 축복이잖아요. 감리교회가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 아닙니까? 이런 계기를 수렁에 자꾸 집어넣는 그런 일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가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손을 보지 말고 후보자의 입을 바라보는 그런 유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020 이번 선택 2020 이것이 이 방송이 계기가 돼서 감리회 선거 제도가 바뀌는 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감리회 언론사 최초로 진행되었던 제34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및 감독 선거 관련 인터넷 방송 토론회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임해주신 우리 네 분의 패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 박수 한번 할까요?
웨슬리안 타임즈 창간을 기념하는 기획특집 선택 2020 감리의 희망을 찾았으라는 주제로 바른 선거를 위해서 바른 선거의 방향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웨슬리 타임즈의 창간을 축하드리며 이번 기회를 인하여 감리의 발전과 미래를 선도하는 정론지로서 웨슬리 타임즈가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